네, 학부모를 위한 공약이라도 많았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지 않아요. 예, 학부모들이 어떤 공약을 원하는지, 어떤 교육 의제를, 어떤 교육 정책을 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교육 학부모에서 정책위원장 맡고 있는 남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발표라 사실 걱정했어요. 많이 가시지는 않나, 지루해하시지는 않나. 그래서 제가 PT를 준비했습니다. 제 자료는요 맨 마지막에 있고요. 그건 그냥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이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이 사진 다 보셨죠? 네. 네. 사인을 받기 위해서 가방을 뒤지는 학생을 기다려주는 대통령입니다. 예, 저는 학부모로서 이 사진을 보면서 감동을 넘어서 굉장히 아주 먹먹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언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봤나. 사실 아이들이 좀 늦거나 뒤처지면은 그 학교에 그 반에 어떤 속도를 늦추는 아이, 그리고 그 반의 평균을 깎아먹는 아이, 이런 식의 대접을 받아왔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예. 근데 이 사진이 증명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 교육과 사랑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사랑은 이런 모습으로 접근하면 해결책이 보일 텐데, 다행히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교육 방향은 희망이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교육이라 하면, 그럼 교육이 아닌 건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우리 성나영 학생도 얘기했잖아요. 시간을 주지 않는다,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건 교육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수능 평가를 절대평가하고 고교 내신도 절대평가하겠다고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냈어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거다. 대학별 고사는 사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별 고사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말들은 정말 비교육적인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감히 변별력이란 이름으로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놓고, 특히 아이를 놓고 변별력이란 말을 씁니까? 그건 우리 사회의 인문학적 소양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저희가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물었어요. 학부모들이 답을 줬습니다. 이런 과제로 다음 정부가 교육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입시, 사실 대학 입시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교육 개혁은 허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건 대학 입시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교육의 근본 원인은 대학 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에서 동엽이라는 학생이 라임을 아주 잘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은 모두 다 라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난 살고 싶은데, 난 꿈이 있는데, 이런 라임을 했어요. 저는 이게 단순한 라임이 아니고 그건 절규고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절규하는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정말 애들이 가장 원한 거, 입시 고통으로부터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대학을 반드시 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만,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하고 거기 가서 수학 능력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학문을 닦은 다음에 차라리 졸업 정원제를 실시해서 졸업을 좀 어렵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드시 입시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마 부적격 교사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적격한가?
부적격한가? 항상 이렇게 자기를 검열하게 되죠. 근데 그랬어요. 2011년도 이주호 장관이 있을 때 4대 비리를 저지르는 교사는 반드시 기간제 교사도 못하게 하겠다.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2016년도에 박경미 의원실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성폭력을 저지르는 40%의 교사가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교사는 반드시 부적격 교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범죄 교사로 반드시 명명을 하고 반드시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부적격 교사라고 일컬어지는 무능력 교사, 저는 뭐 그런 말도 별로 적당하지 않은데 비교육적 교사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 학습 준비를 잘 안 하는 교사, 인권의식이 심히 낮은 교사, 이런 교사들은 비교육적 교사라 분리를 해서 교사들 안식년제 있잖아요. 그 안식년제 때 안식년제를 활용해서 정말 제대로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그런 제도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범죄 교사나 그러니까 비교육적 교사는 어떻게 걸러낼 거냐. 저는 학교에 있는 자치기구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서 일상적으로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교사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서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범죄 교사는 법적 처벌도 요구하는 신고도 해야겠죠. 그렇게 걸러졌으면 좋겠고요. 한 명의 교사는 하나의 교육기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보고 하나의 입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국회의원이 법을 잘못 만들면 걸름장치 있어요. 상임위 올라가서 걸러지고요. 그다음 의원총회에서 올라가서 걸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교사는 사실 걸러지는 데가 없어요. 평생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걸러지는 장치가 반드시 학교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놀 권리, 쉴 권리 보장해 주라고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놀고 쉬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놀고 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인권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학생인권법에 담아서 인권법으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올하수목 금근급 얘기하는 건 아시죠? 아이들에게 공부, 학습하는 시간을 주중과 일과 시간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중간놀이 시간을 30분간 하는 학교들이 일부가 있어요.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반드시 숙제검사나 생활지도로 연결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아이들의 쉬는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은 정말 학생이 우선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학교 끝나면 아이들 학교에서 내몰려집니다. 운동장에서 반드시 아이들 놀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운동장이 좋은 이유는 지켜봐주는 어른이 있고요. 안전점검을 통과한 놀이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놀 수 있게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운동장 돌려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시설은 아이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보면 가장 좋은 곳이 교장실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탈의실도 없어요. 심지어 학교 가보면. 그래서 교실에서 번갈아 가면서 옷 갈아입다가 심지어 학폭위까지 열리는 학교도 봤습니다. 교장실 대폭 축소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봉구에 하나의 모험 놀이터가 있어요. 각 자치구별로 다 하나씩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대평가, 절대평가 많이 얘기하죠. 그것 또한 평가의 방식일 텐데 저는 평가의 내용도 과감히 바꾸자.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없애고요.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건 사실 서술 논술형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부산시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서술 논술형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시험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은 이 사례는 제 자료에도 있으니까 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학부모들이 입시 문제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견이 많았냐면 정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요, 평가 시스템을 못 믿겠다, 공정하지 못하다,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서, 학부모가 정말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 아이밖에 몰라서라기보다는 공정한 시스템이 없어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교육 선진국에서는 저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도 저런 그 논술형 시험을 하는 나라가 신뢰성 문제로, 공정성 문제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시스템만 만들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학폭법 아시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요, 학교폭력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사소한 장난도 학폭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사 재량권이 전혀 발휘되지 않아요. 교사가 인지한 순간 그걸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간에 개입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회복적 교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폭위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될 일이 학폭위가 열리고 있고요. 학폭위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인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님은 이 학폭위원들은 반드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폭법의 가장 큰 문제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심지어 뭐 고액의 그 뒷거래도 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재심이나 행정심판이 굉장히 불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지속적이고 그리고 좀 과중한 폭력은 소년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소년법으로 적용하고요. 어머, 꺼졌죠? 예, 빨리 마치라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냥 하시죠 뭐. 네? 원고 가지고 그냥 하시죠 뭐. 그럴까요? 왜 충전되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원고 가지고 그냥 얘기를 그러세요. 예. 어떡하죠?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안 보이셔서 상관없나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우리 교육관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네,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기 삶의 공간에서 주인 되는 것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주인 되는 거 연습하고 있나요? 아까 그랬죠.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제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애들에게 학교에서 자꾸 외부 교육이 들어가려고 해요. 민주 시민 교육이 어떻고 무슨 인성 교육이 어떻고. 저는 아이들한테 말할 기회를 주고요. 주 1회 학급 회의만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학급 기회 저기 있나요? 그렇게 일찍 충전이 된다니. 네, 고맙습니다. 네, 반드시 학급 회의는 주 1회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 운영위원회도 현재 학생 참여가 보장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만 자기 개인의 의견으로 와요. 그래서 학급에서부터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오는 연습, 이게 민주주의의 연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급 회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뒷받침으로 법적인 보장도 돼야 되겠죠. 학생의 법제화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학부모 굉장히 힘듭니다. 학부모 부담 경비 너무 많아요. 첫째, 교육 잡비가 너무 많아요.
학습 준비물, 급식, 앨범, 체험학습비, 심지어 요즘에는 학교 내 동아리, 즉 CA 시간에, 정규 교육 과정인 CA 시간에 하는 경비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가안전책임제 하겠다고 했잖아요. 정말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 시급히 해주시길 바라고,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 모든 대학생들이 다 등록금 안 내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입학금 대학이 부담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전형료 반드시 인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와 주변 환경을 교육적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앞 유흥시설 규제가 지금 100m예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기준이 우리가 WHO 수준보다 2배 정도 느슨해요. 그 기준을 WHO 수준으로 맞추고 어떻게 교실이 쾌적할 것인가는 교육청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면 우레탄 트랙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거 안 된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좀 시급을 다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학습 준비물, 운동기구 등의 유해성 검사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굉장히 갉아먹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이버 공간에서 유해성을 좀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베 같은 유해성 사이트는 유머와 혐오를 일부러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베 같은 이런 유해성 사이트 반드시 차단했으면 좋겠고요.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이상한 광고들 뜨지 않도록 좀 규제하는 법률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영재교육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교육청에서도 하고요, 대학교에서도 하고요, 심지어 자치구에서도 서로 나서서 영재교육 하겠다고 나섭니다. 거점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저는 이 영재교육이 우리 아이들 특권의식을 키우고 경쟁교육을 굉장히 심화시키고 있어요.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재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영재교육을 하되 정말 제대로 된 영재를 선발해서 로드맵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재교육은 별로 실효성 없다고 봅니다. 예.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육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노동 구조가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교육의 가장 적폐가 입시 경쟁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 적폐인 줄 알면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저는 학력 차별이 굉장히 그 주범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학력 차별을 넘어서 자동차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만들고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만드는,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 격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예, 이런 문제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 해결하려면 전 국가가 나서서 공공기관부터 고졸자 우선으로 채용하겠다, 강력한 의지 표명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학부모의 처지를 말하라면 사자성어로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저는 각자도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학부모는 정말 소박합니다. 딱 2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방향, 교육 정책 방향 잡을 때 아이들의 행복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인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지금 현재 꿈을 꾸고 현재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약속했던 국가안전 책임제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엽이가 얘기했던 꿈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